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아를 발치를 할지 아니면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때 CT가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을 진료 적용해 가지고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이미 디지털로 쓰고 있었지만 제가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3차원 CT에 대해서, CT 엑스레이죠. 엑스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을 하기 전에는 CT가 저희 병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쪽으로 잘 알지를 못하니까 CT를 열심히 볼 생각도 못했고, 또 잘 못하니까 실제로 사진을 찍어도 볼 줄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주 간단한 것들 아니면 사랑니 이런 정도만 한 번씩 확인을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CT랑 구강 스캔 데이터인데, 자꾸 이제 몇 년째 CT를 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CT를 보는 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아를 발치를 할지 아니면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때 CT가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하여튼 이 CT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마찬가지로 CT 자체도 이제 디지털 장비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이신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진하게 하얀 거는 뭐냐면은 일을 씌운 거죠. 보철물이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신경 치료를 한 치아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만 거는 신경 치료를 안 한 거고, 이렇게 하얀 거는 신경하고 혈관을 제거해서 여기를 다른 재료로 메꿨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 좀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 엑스레이 보면서 이제 이게 신경 치료가 됐다, 요거는 신경 치료 안 한 거구나, 이 정도는 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철물이 돼 있으면 입안에서 볼 때는 씌워져 있는 보철물만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이쪽이 오른쪽 위에인데, 오른쪽 위에가 뭔가 불편하다, 그래서 오셨는데, 요거는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죠. 파노라마 사진이라는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숲을 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런 건 이제 목뼈예요. 목뼈 이렇게 막 겹쳐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얼굴에 다른 뼈들이 겹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는 이런 경우가 드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일단 이 사진만 쭉 찍죠. 주로 CT를 무조건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제 더 아파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지난번 엑스레이나 겉으로 볼 때는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보게 된 거죠. 요즘은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CT를 찍어봅니다. CT를 찍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이 부분인데, 여기 겹쳐서 이렇게 보이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CT를 찍어보니 이렇게 상당히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뼈고요. 이제 뭔가 이유로 인해서 세균 감염이 돼서 뼈가 녹으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이 CT를 찍어보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이 치아가 문제가 있고, 신경치료를 해도 세균이 100%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아있다가 스스로 자연 치유가 돼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세균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계속 뼈 속에서 잇몸 뼈를 먹이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자라는 거죠. 점점 얘네들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염증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사진만 보면은, 물론 겹쳐있지 않았으면 좀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을 너무나 쉽게 CT를 통해서 알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여튼 이 CT 보는 재미에 빠져 있고, 웬만하면 CT를 찍어서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아리까리한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걸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파노라마 사진인데,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왼쪽 위에가 임플란트를 하셔서 여기는 괜찮았는데 이제 왼쪽 위에 여기가 뭔가 불편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이런 데가 약간 거무스름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CT를 찍었죠. CT를 찍어 보니 여기가, 이 동네가 이 사진에서도 크게 심하지 않지만 이쪽 단면에서 보면 CT는
이렇게 3개의 단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3D로 돌아가면서. 이거는 정지 화면인데 이쪽 바깥쪽 볼 쪽 뿌리보다 여기까지 뼈가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뒤에 있는 뼈가 있으니까 엑스레이가 이렇게 찍히면 전혀 이걸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 바깥쪽에만 뼈가 녹은 거를 이 사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CT를 찍어보니까 바깥쪽에 뿌리보다 더 위에까지 뼈가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치아도 발치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CT를 찍어보지 않으면 아마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냥 이런 것들을 신경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경치료를 해도 왠지 잘 안 낫고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아니면 신경치료를 해서 당장은 안 아팠는데 그래서 이를 씌워놨는데 나중에 또 금방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렇게까지 뼈가 녹은 경우는 치아를 신경치료 한다고 해서 이 뼈가 좋아지는 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CT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 치아를 빼야 되는지 살릴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뭐 제가 하는 건 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제 이 뿌리 끝이 여기가 뭔가 거무스름한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뭔가 뼈가 녹은 겁니다. 뿌리 속에.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여기 뿌리 끝이 녹았는데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빼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전 무조건 이제 CT를 찍어보게 된 거죠. CT를 찍어봤는데 여기 더 자세히 보이죠? 여기 까맣게 녹아 있는 거 보이고, 다른 단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까맣게 이제 녹아 있죠. 그러면은 이 치아를 살릴지 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치아인 경우는 이 옆에 하얗게 이 뿌리 보이시고 뿌리 주위에 하얗게 뼈가 있는데 옆에 뼈는 녹지 않고 단순히 뿌리 끝에 뼈만 녹은 거죠. 이런 경우는 원인도 여기 까맣게 또 보이시는 이거는 충치예요.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서 뿌리 끝에 뼈를 녹였는데, 다행히 아직 이 옆에 벽을 이루는 뼈까지 녹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통해서 이 세균을 제거하는 방법을 시행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치아는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치료해서 진행 중이고요.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한번 또 보실게요. 여기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치에 이 치아는 끝에가 거무스름하죠. 이 중간에 다 하얗고, 그러면 이 치아도 아까처럼 그 뿌리 끝에만 염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벽이 녹은 건지, 그거를 결국엔 또 CT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CT를 찍어 보니 이 뒤쪽에 이렇게 딱 그 마우스를 갖다 대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사진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혀 있는 쪽에 벽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바깥쪽 볼 쪽 뼈는 뿌리보다 더 밑에까지 이미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보면 아까 전에 그 케이스랑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이 치아도 아마 원인은 이 안에서 이제 치아가 썩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충치든 아니면은 원인이 잇몸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데, 요거는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두 치아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아는 빼야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파노라마 사진만 가지고 진단해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는 아마 이 치아도 신경치료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행해가지고 한번 살려보자 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치아를 살리고 빼고 하는 기준이 사실은 이 파노라마 사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하여튼 이렇게 CT를 찍으면서 제 고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CT만 찍어보고 엑스레이 요것만 조금만 볼 줄만 알면 이 치아를 살릴지 뺄지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좋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치아를 아무리 막 고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방 신경치료도 금방 안 끝나거든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신경치료를 하면서 고름은 계속 나오고 환자는 불편해하고 뭐 이런 고생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디지털을 하면서 CT를 자꾸 보다 보니까 CT가 얼마나 활용 범위가 큰지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공유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들도 C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웬만하면 CT를 찍어가지고 진단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환자분들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이게 사실 고민이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이를 뺄지 살릴지 이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